안녕하세요. 해커스토익 구자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은요, 뭘 준비했냐면 복습하는 법을 정리하도록 할 건데, 리뷰 플로우라고 제가 주로 불러요. 우리 로직 플로우 있죠? 우리 문제를 풀 때, 우리 논리의 흐름대로 문제를 풀기로 했는데, 복습할 땐 이 흐름대로만 복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써놨죠? Study smart, 똑똑하게 공부하고, Review right, 제대로 복습하자. 그래서 파트 5, 6 복습법부터 묶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이대로만 한번 해보세요. 자, 가보죠. 첫 번째, 우리 파트 5, 6 리뷰 플로우. 문제당 15초에서 25초 설정하고 문제를 먼저 푸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우리의 목표는 그거 아세요? 파트 5 30문제를요. 한 문제당 20초씩 풀면 10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30문제 10분 하는 게 목표가 돼야 돼요. 우리 연습하는 거니까 늦어도 25초 안에는 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러면 먼저 문제를 풀었겠죠? 그리고 채점을 했을 거예요. 아니면 저한테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뭐예요? 수업 듣고 제가 풀어드린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서 틀렸거나 어려웠던 문제를 우리는 분석을 하기 시작할 건데 잘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 한 문제씩 꼼꼼하게 당연히 분석하는 게 그냥 여러 문제 주구장창 문제 풀고 답 맞추고 해설지 보고 이거였구나 와 다시 세모 이렇게 하고 막 넘어가고 여러분 절대 그러면 점수 늘지 않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문제만 풀고 그냥 해설지만 체크하고 넘어간다? 절대로 실력이 늘지 않아요. 물론 조금은 늘겠죠. 하지만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 헬스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운동을 할 때 그냥 자세 신경 안 쓰고 그냥 막 이렇게 벤치프레스를 했어요. 그럼 당연히 운동은 되겠죠. 가슴 운동이 되긴 하겠지만 내가 하는 것만큼 제대로 운동이 안 되겠죠. 제대로 딱 자세 잡고 무게 받으면서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 조금 횟수를 하더라도 가슴 근육이 크는 것처럼 똑같아요. 운동처럼 여러 문제 그냥 풀고 대충 하고 답만 맞추고 풀 거면 그냥 아예 하지 마세요. 다른 거 하세요. 그 시간에 그냥. 그럼 뭐다? 한 문제씩 꼼꼼하게 분석하셔야 돼요. 다 못하더라도 꼼꼼하게 하다 보면 그게 실력이 쌓이는 거고 실력이 쌓이면 당연히 정해진 시간 안에 내가 복습할 수 있는 양이 처음보다는 당연히 늘어날 거예요. 옛날에는 1시간에 막 한두 문제 복습하는 것도 힘들었다면 지금은 1시간에 실력이 늘게 되면 1시간에 막 30문제, 40문제 복습할 수 있는 그런 속도가 생긴다고요. 처음부터 막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요. 그러면 틀렸거나 어려웠던 문제를 이제 분석할 건데 첫 번째, 문법 문제 복습하는 법부터 가겠습니다. 자, 우리 문법 문제 복습 질문 드릴게요. 우리 문제풀이법 Logic Flow 일단 연습하셔야 됩니다. Logic Flow가 뭐예요? Part 5 문법 문제면 동사 찾으시고요.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면서 즉 형태와 의미를 동시에 보는 훈련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지 그 논리의 흐름을 익혀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파트 5 문제 하나 준비했는데 이렇게 공부를 했다 칩시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수업을 듣거나 공부하다가 이렇게 막 단어 정리도 해놓고 막 해설지 보면서 체크해놓은 거예요. 그럼 로직 플로우를 한번 상기시켜 보는 거예요. 지금 ABCD가 접속사 문제니까 요 자리는 접속사 자리? 그리고 앞에 동사가 있고 뒤에 또 동사가 있구나. 그러면 잠깐만 이 명사를 꾸미는 관계대명사 형용사절이구나. ABCD 더 관계대명사인데 그런데 come이 위원회 오케이. 그리고 뒤에 갑자기 confidential이라는 명사 주어 include 동사인데 목적어까지 나와 있잖아. 그럼 불완벽한 문장이라기보다는 이거 혹시 명사와 함께 붙어서 쓰이면서 뒤에 동사 나머지 문장을 이끌어주는 관계대명사 중에서도 소유격 관계대명사 항상 관사 없는 명사랑 붙어서 쓰이죠. 그러한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가 아닐까 하고서 의미 파악을 해보는 거예요. 위원회의 자격이 어떤 비슷한 경쟁 대회에서의 경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그런 자격을 갖춘 위원회에 의해서 심사되어지는 거구나. 이 에세이들이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 C번이구나. 이렇게 복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문장 구조도 파악하고 로직 플로우, 그렇죠? 그 흐름대로 연습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 문장 속에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문법 개념, 또 보기 분석, 또 어휘 정립까지 하는 겁니다. 해볼까요? 자, 문법적인 거. 지금 수동태 표현으로 쓰였으니까 전사 by와 함께 명사 쓰고 있고 confidential 주어지만 요 whose라는 소유격 관계대명사와 붙어서 그리고 나머지 동사부터 문장을 이끌고 있구나. 예를 들어서 who나 which 같은 경우나
whom 같은 경우는 주격,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쓰이니까 주어, 목적어 비어있는 형태도 아니니까 당연히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또 whom은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주로 쓰이죠. 이런 것들을 지워줄 수 있겠구나. 그리고 credential, 자격이라는 뜻이구나. 경력이고 그리고 include는 포함하다는 뜻, 그리고 심사되어진다는 뜻, 단어 정리까지 쫙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한 문장이 꽉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자, 어휘 문제는 어떻게 복습하냐? 어휘 문제 똑같아요. 우리 로직 플로우를 연습하되 우리 어휘 문제 핵심 포인트 뭐죠? 보기를 가지고 한국어로 끼워 맞추지 않기로 했어요. 우리 파트 5 로직 플로우 그거 링크 하나 달아주시고요. 그러면 문장 전체를 항상 처음부터 반드시 해석하면서 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키워드를 가지고 한 번에 정답 체크를 할 건데 어휘 문제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휘 문제 우리 전치사 부사 어휘 문제가 되는데 despite, then, against, enough가 있네. 오! 접전부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뒤를 보니까 요거 ing 표현이 있으니까 일단 부사 표현이나 이런 형용사 부사 표현은 안 되겠죠. 그럼 뭐 한다? 요 ing 수식어구고 주어 동사 주절 문장 나와 있구나. 그럼 전치사 AC 둘 중에 하나 어휘 문제가 되는구나. 어휘 문제니까 한 문장 전체 다 보기로 했지 하고서 보는 거예요. Having reported a slight increase in quarterly sales numbers. 그러면 뭔가 약간의 수익에 있어서의 증가를 보고했어. 근데 요 회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facing bankruptcy, 파산을 직면하는 중이다. 수익이 증가했는데 왜 파산을 직면하고 있지? 그래서 상반적인 전치사 정답이 A번이구나. 요렇게까지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 풀듯 로직 플로우를 연습하시고 당연히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법 개념, 보기 분석, 어휘 정리 다 하는 겁니다. A번, despite, 뭐뭐에도 불구하고 전치사, against, 뭐뭐에 대하여, 대항하여 또는 기대어 이런 표현의 전치사, 또 then은 부사고요. enough는 주로 투부정사랑 함께 쓰이는구나. 이렇게 실제로 복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slight increase, 약간의 증가? 보고했다. 약간의 증가를 보고했는데도 불구하고 still,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아. despite과 still 되게 자주 쓰인다 그랬죠, 선생님이. 상반의 전치사, 접속사, 부사와 함께 쓰여서 still이라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해석하는구나. bankruptcy 파산이고 그걸 직면하고 있다. 문장 전체를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제가 복습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제가 학생인 것처럼.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문법이든 어휘 문제든 복습이 됐죠? 그러면 이제 3단계로 넘어갈 겁니다. 3단계. 이거 진짜 중요해요. 사실 3단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잘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안 해서 독해 파트를 어려워합니다. 한 문장 한 문장 해석을 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 파트 6, 7부터는 결국 글을 읽어야 되는데 글을 읽기 위해선 한 문장 한 문장 해석이 정확해야 돼요. 그리고 빨라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이렇게 복습을 해놓은 상태에서 빠르게 이 한 문장을 내가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흡수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Despite having reported a slight increase, 약간의 증가를 보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매출 수치에 있어서 근데 OTP 모바일 이 회사가 여전히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산을 직면하고 있는 거구나. 오케이. 근데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내용 파악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장을 적어도 4-5번까지 읽어보셔야 돼요. Despite having reported a slight increase,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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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또 밑에 아까 좀 그 문법 문제도 이 essays 이런 에세이들이 심사되어지는구나. 위원회에 의해서. 근데 위원회의 자격이 경력을 포함하는데 비슷한 경쟁에서 경력을 포함한다. 이건 수동태 표현이니까 한국말로 이해하면 이 에세이들은 자격을 갖춘 이런 비슷한 경력에 있어서의 자격을 갖춘 그런 위원회에 의해서 심사가 된다. 한 문장이 머릿속으로 한 번에 흡수되고 빠르게 흡수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걸 해야지 이 한 문제에 대한 복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충 해설지 보고 이거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 명사 credential 붙어있구나. 오케이. 세모 넘어가서 이 문제 despite 뭐뭐에도 불구하고구나. 오케이 뭐뭐에도 불구하고 단어 정리 대충 해놓고 그러니까 실력이 안 느는 거죠. 한 문제 한 문제 꼼꼼하게 이렇게 꼭꼭 씹어 먹듯이 우리 밥 꼭꼭 씹어 먹듯이 그렇게 한 문제 한 문제를 꼼꼼하게 보셔야지 당연히 실력이 되는 거고 이 마지막 3단계 한 문장 해석 연습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 됐습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 단계가 하나 더 있어요. 선생님, 오답 노트 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저는 사실 실제 강의하면서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근데 우리 오답노트 하면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거 딱 깔끔하게 스크립 해가지고 딱 공책 사가지고 거기에 깔끔하게 막 색연필을 쫙 실제로 그런 학생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선생님 저 이렇게 오답노트 했어요. 와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글씨도 너무 잘 쓰시고 와 두께도 막 이만하고 물론 그분 목표 점수 맞아서 졸업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렇게 두꺼운 오답노트를 깔끔하게 그거 누구 보여주려고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저한테 보여준 건 너무 감사하지만 죄송해요. 제가 T라서 그래요. 너무 감사하긴 하지만 물론 그분 목표 점수도 맞긴 하셨지만 그렇게 오답노트를 공들여서 만들 시간에 차라리 단어 하나를 더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우린 이 시험을 빨리 끝내야 되잖아요. 그 과정이 아름답고 막 이런 것들을 누구한테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만의 오답노트 팁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뭐 공책이나 책이 있으면 거기서 공부를 했겠죠? 그걸 사진 찍으세요. 그리고 또는 뭐 아이패드로 공부한다? 그걸 캡처하세요. 방금 요거 공부했던 거 이렇게 단어 정리도 막 옆에다 해놨던 거를 이대로 사진을 찍으라는 거예요. 캡처를 하거나. 그래서 뭐 한다? 즐겨찾기 앨범에 추가해 놓으세요. 그리고 시험장 가는 길에 그걸 넘기면서 계속 보는 겁니다. 자, 보여드릴까요? 제가 이렇게 넣어놨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더 차 있겠죠. 이렇게 즐겨찾기에 넣어놓은 상태에서 요거 하나 넣어서 요렇게 넘어가면서 보는 겁니다. 언제? 시험장 갈 때나 아니면 그냥 출퇴근할 때 아니면 뭐 학원 왔다 갔다 할 때 아니면 독서실 왔다 갔다 할 때 지하철 탈 때 이런 거 슉슉슉 넘기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반복 복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답노트법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복습하셨으면 좋겠고 Review Flow 복습의 흐름대로만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한 문제 한 문제 쌓이면 진짜 도장 깨기 하듯이 내 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봤을 때 그거 무조건 맞추게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다음에는 파트 7 복습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